과연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챙기고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4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들었던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동반 매도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두 분께 의견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국제유가의 하락이겠죠. 100달러 넘어서고 그 이상까지 바라봤던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73달러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관련주들 흐름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성을 드디어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관련주들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시장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동반 매도,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한 매도 물량을 거래소 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그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한 줄평 준비해 오셨는데 그만 팔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왜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세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시즌2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시즌2에 나와야 제가 네. 성대모사를 하는 의의가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회상신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그만 팔자 이러다 다 죽어. 잘 못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로 한정해서 보면은 글쎄요, 이게 추세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11월 달이 있죠. 11월 달에 외국인은 1, 2, 3, 4, 5, 6, 7, 8, 9 이 그 거래일 중에 9거래일을 샀거든요. 판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안 돼요.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사고 있고 그 오늘 파는 양도 지금 사는 날 양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고요. 11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 물론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 몰려 있겠죠, 지금. 지금 기관도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기관도 11월 달에 판 거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래일은 모두 매수를 했고요. 11월 15일 날은 엄청난 양의 순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한정된 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더욱더 의미가 없어요. 그 금융투자는 옛날에 그 증권사거든요. 증권사 자기 자산 가지고 증권사에서 이제 그 뭐 영업직이 있고 그 앞에 뭐 저희 상담직이 있고 이거 뒤에서 트레이더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트레이더랑 또 틀려요. 증권사 트레이더. 증권사 트레이더는 뭘로 실적을 평가받죠? 월 단위, 뭐 분기 단위. 수익을 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옛날에 그 일 하시다가 지금 되게 유명한 유튜버 되신 분 있잖아요. 정말 유명하신 분. 네. 그분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뭐 내가 그거를 장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성과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증권사의 이 금융 투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파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금융 투자는. 오늘 금융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은 반대거든요. 코스닥은 11월 달에 외국인 기관이 판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거랑 에코프로그룹주가 내려가는 거 여기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결국 대형 일부 주도 섹터에 국한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건 거죠? 네, 지금 추세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사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숨고르기겠죠, 숨고르기. 네. 뭐 내일 모레는 또 사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성익 고문님의 한 줄 평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연관된 한 줄 평입니다. 11월 중에 2조 4천억 원이라고 간략한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 내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줄평이라기는 너무 약하네요.
외국인이 네. 오늘 조금 매도를 해요. 1,000억 정도인데 뭐 그건 매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제 그제 합쳐서 1조를 매수를 했어요. 뭐 상당히 큰 폭이에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지금 한 보름 지났나요? 지금 한 2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난 5월까지 매수를 하고 6월부터 매도였어요. 시장은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우리의 지수는 꺾였어요. 외국인 매도한 이후에 한 달 이후, 2달 이후 코스닥, 코스피가 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하락 쪽이었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이 같이 이제 하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매도하던 걸 이번 달에 반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걔네들이 한 8조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 전부터는 계속 매수였거든요. 다가 11월 이제 와서 이제 2조 이상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뭐 반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찾으면은 당연히 금리 문제예요. 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인상 쪽으로 얘기가 계속 포커스 맞춰지다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11월 한 번 남았는데 거의 99% 이상 동결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동결, 그리고 1분기 말 한 3월부터는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하락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측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국과의 그 금리 차이가 2% 포인트인데 상당히 큰 폭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대출 문제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 이 대출 문제, 주택 뭐 담보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경기가 이제 위축이 돼갖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거쳐볼 수 없어요. 그거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좋은 효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 추세는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추세의 이 변화 흐름을 감지하고 계신 소장님의 의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키워드를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키워드 앞서서도 보셨지만 유가의 하락입니다. 한때 250달러까지 전망이 나왔던 국제유가인데 배럴당 73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250달러 간다고 했잖아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계속 준비해 주신 한 줄 평이 직접 좀 해주셔야 더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따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50달러 간다고 했잖아. 어떤 의미예요? 아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0달러를 간다고 했는데 이거 옛날부터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시는 그 분들이 항상 예상하는 수치는 게 물론 단기 예상은 아니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옛날에 유가 피크 오일론 주장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서 뽑아낼 기름이 없다. 그래서 무슨 저기 100달러 넘어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유가가 안정화됐거든요. 왜냐면은 모래에 붙은 기름, 암석에 붙은 기름, 그거 수압 파쇄법으로 파내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이 땅에 있던 것들 다 파냈어요. 기름이 많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 피크 오일은 완전 없어요. 피크 오일이 지금 기름이 지금 남아 돌아요. 아직도 100년은 더 써요. 그 계속 생겨요, 기름이 또. 그랬죠? 그 이번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증권은행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종합 그 금융 투자회사가 된 회사들인데 다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뭐 울트 오브 스트리트에도 막 나오고 뭐 그런 데서는 막 안 좋게 나오죠. 그 기관 뭐 여직원들이 막 방탕하게 생활하고 막 이런 거.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뭐 전쟁이 뭐 극심화되고 무슨 나중에 이제 수에즈 운하 막히는 뭐 그 설까지 돼서 그런 거긴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운하가 아예 막혀버려가지고 이란이 참전을 해서 운하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열받으니까. 그럼 이제 통행이 안 되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250달러 간다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이거죠.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높게 부르면 반대로 간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갑자기 하락 추세 전환된 그리고 높게 전망치가 예고됐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고문님의 의견은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떨지 그럼 한 줄 평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추세는 외부 변수가 문제다라고 해주셨어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자 오늘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항공주거든요. 좀 저희가 항공주 이참에 분위기 전환도 가능할지 요거까지 좀 연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항공주는 유가가 이제 빠질 때부터 반짝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뭐 거의 뭐 항공기에 쓰이는 그 기름이 뭐 회사 전체 실적과 거의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는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지금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일단은 경기 둔화 예측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4분기부터 경기 둔화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 못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뭐 문제는 이제 중동 리스크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확전 문제인데 계속 지금 뭔가 좀 조짐, 그러니까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조짐들을 그 주변국에서 계속 말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확전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좀 지치긴 했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가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재고도 좀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월 말에 거의 뭐 92달러, 94달러까지 가면서 100달러 곧 찍을 것 같더니 벌써 이제 72달러 수준까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빠지는 건 글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아요. 70달러 깨고 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빠진다, 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어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여기서 더 이제 뭐 급등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차선에서 유가 문제는 전체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고 그게 이제 경기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내년부터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넘어서 디플레이션까지 나온다는 네. 큰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현재는 뭐 금리 막고 인플레이션 막는 게 우선 문제니까 우선부터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유가의 하락은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의 안정, 하락 조금 더 예상을 하셨고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래도 좀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키워드 아닐까 싶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입성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평부터 확인해 볼게요. 갑작스런 사과문이라고 남겨두셨는데 올해 마지막 대여였는데 오늘 상장하고 장중에 81%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에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나서 또 사과문도 올라온 거거든요. 이걸 주목하신 이유 뭘까요? 정말 재밌는 일이죠. 학창 시절에 컨닝해가지고 2명이 걸렸는데 네. 한 명은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반성을 하고 한 명은 절대 컨닝한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았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너 반성하네, 저리 가 있어봐. 너 따라와. 그래서 걔 컨닝 안 했다고 반발하네. 걔만 집중적으로 맞죠. 뭐 요즘에는 아예 체벌을 못하지만 체벌하려면 그건 회의를 맞아. 거쳐야 돼요. 얘를 체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거죠. 사과를 함으로써 까방권을 얻기 위한 이런 모습이다. 지금 파두의 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죠. 파두의 홈페이지에는 사업문이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임직원 및 주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파업창을 띄워놨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 지금 3분기 실적 안 나온 이유를 여기 자세히 다 써놨어요. 여기 안 나온 이유가 여기 보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은지 나와 있네요. 여기가 중요하죠. 3분기에는 광물 가격 하락, 그리고 낮은 할인율로 계약한 니켈 중간재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켈 가격을 보시면 2022년도 2월 달에 지금 42,995달러 톤당 그걸 찍었는데 지금 17,170이에요. 17,170이라는 수치가 2020년도 그 코로나 시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몇 분의 1 토막이죠, 이거? 반 이상 토막이 났죠.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무한 회사예요. 무한 회사인지 아시고 투자하시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형 전구체. 그렇죠. 전구체는 뭔가요? 전구체는 뭐 우리나라는 NCM 하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그 덩어리 화합물이에요. 거기다가 리튬 이온이랑 리튬을 갖다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로 양극재로 탄생되기 전에 태아 상태, 미수가 상태인 거죠.
전구체를 만드는데 하이니켈 계잖아요. 그러니까 니켈이 중요한 거죠. 니켈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만들어놨던 전구체는 언제 만들어놨던 전구체죠? 니켈 가격이 엄청 높을 때. 니켈 가격이 엄청 높을 때 그 가격으로 니켈 광산에서 받아와가지고 만들어놨더니 지금 파는 가격은 뭐죠? 지금 떨어진 니켈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하지만 최근 니켈 메탈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악성 제거가 완전 소진되었다. 아까 낮은 할인율이라는 것이 할인을 덜 받은 거죠. 니켈이 비쌌을 때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이 지금 여기서 뭐 하향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는 건가 봐요. 지금 여기서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파도 때문에 열불이 터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동네 볶집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선제적으로 사과문을 올린 거다. 네. 그러면 분노는 덜 할 거 아니에요. 파도로 약간 빠지는 분노를 이쪽의 분노를 덜하게 만든 거죠. 알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갑작스러운 사과문에 대해서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고모님의 한 줄 평은 어떨까요? 열어볼게요. 신규 상장 효과 톡톡이라고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 효과가 근데 이 그룹주의 분위기 전환까지 불러오기에는 좀 힘이 약한 걸까요? 일단 오늘은 뭐 그룹주들이 일제히 쉬어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약한 거고. 네. 하여튼 이 개별 종목 봐서는 효과는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사상 종목이 전부 다 액면가,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1, 2주 사이에 이제 상장된 것들은 거꾸로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쪽인데 만약에 효과를 보려면 뭐 작년쯤에 뭐 만약에 상장을 했으면은 현재 가격보다도 글쎄요 뭐 한 10배도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회사 지금 실적이 3분기에 지금 적자로 이제 돌아섰어요. 69억이니까 영업 손실로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뻥튀기 놀라했던 파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사로 나오면서 이 회사도 고평가 논란에 아마 휩싸였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기관이나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정했던 것들이 빨리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의무 배정 비율도 상당히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다행히 오늘 그냥 올라간 거는 참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계속 오를 수 있겠냐 저는 좀 거기에는 의문인 것 같아요. 시총이 거의 네. 지금 4조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회사 실적 보면은 큰 에코프로 비교해서는 뭐 실적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에코프로가 시총이 한 19조 정도 된다면은 그거보다는 좀 고평가된 건 맞다.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계속 상승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겠지만은 추가적으로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간략하게 좀 볼게요. 워낙 저희가 시장 부진할 때 이 업종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인 걸까요? 저희가 판단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엔 한번 OX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신일섭 소장님은 세모, 고모님은 세모 쪽인데 세모에서 오로 조금 예. 더 가깝게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왜 세모예요? 방향 잡기 좀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그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별로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나눴거든요. 저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모델 여기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투자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업체였는데 진펜트라를 허가받으면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죠. 그거를 레미시마 SC인데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거잖아요. 근데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신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20개월선 돌파되는 게 2020년 이후에 만 3년 만입니다. 그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팀은 뭐냐면 대형 제약사에서 출발한 팀.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군당 이런 것들 있죠. 대형 제약사에서 맨날 제네릭만 복제해가지고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냥 이득 얻다가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R&D를 열심히 하더니 한 방씩 터트리고 있는 업체들. 유한양행이 한번 터트리고
가라앉았고 최근에 종군당이 노바티스랑 계약 한 건을 했어요. 근데 한미약품은 잠잠하죠. 여기는 조금 약해 보이고 왜냐하면 유한양이 일단 길을 소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종군당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3탑이 같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랑 레고캠 바이오 세 번째 팀이죠. 얘네 기술 수출 플랫폼 팀. 얘네가 가장 강합니다. 일단.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할만하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여기에 응원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HLB와 박셀바이오죠. 여기는 아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5월 16일이죠. 네. 예, 그때까지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팀에서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기술 수출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 세 종목은 지금 투자할 만하다. 그러니까 한 반반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섹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전략이었고요. 임고모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일단 오해 의견이긴 했는데 세무에서 고민하셨거든요. 왜냐면 이 제약은 워낙 회사도 많고요. 내용도 네. 다양해요. 최근에는 뭐 빈대도 관련주도 올랐다가 뭐 비만 치료 고직전에 비만 치료제. 근데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전자 가위 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실적하고 연결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재료로서는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그런 쪽에 뭐 새로운 뭐 신약 개발이나 라이센스 이런 쪽에서 또 종목별로 튀어나오니까 전체로 시장이 붐업된다 그러면은 제약주도 전체로 따라오르는데 아무래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자체가 워낙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좀 어려워하는 섹터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의 의견까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